사람들은 그냥 조회수만 올리는 것이 무작정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조회수 올려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적으면 그 다음에 이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현승원 대표 있잖아요. 네. 초 단위로 측정을 하고 내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도 다 측정을 해놔요. 말 그대로 공든탑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구심사임당 아니면 주원규 PD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신가요? 어떻게 네, 부르면 그게 될까요? 좋습니다. 네, 주 PD님이라고 네네네. 부를게요. 주 PD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봤던 이제 영상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그 영상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월 5억을 벌다가 영원이 됐는데 후회되는 게 돈이 아니었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워딩이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후회, 두 번째가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망설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망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뭐 한 3년 정도, 뭐 길게 보면은 10년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5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50년 더 산다고 했을 때 10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돈을 벌고 있는 동안은 그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왜냐면 제가 그 상태에서 다른 거 뭐 해볼까? 이 말 하는 자체가 너무 배부른 생각?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고, 그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짓고 그걸 넘어서면은 진짜 또라이 짓이야, 저거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그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다 못하셨나요? 저희가 글로벌 진출, 충분히 이제 시도할 만한 돈이 있었음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안 했죠. 왜냐면 지금 당장 여기에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선수로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을 더 키우고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예, 안 했어요. 왜? 지금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안 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방송국 PD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동기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돈 벌려고 나왔잖아요. 돈을 벌려고 나왔는데 쇼핑몰을 했죠. 뭐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렌탈 스튜디오 그런 것도 하고 해서 그래도 뭐 몇 천씩 벌었어요. 근데 그때 TV를 보니까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하던 선후배들, 동기들이 막 점점 잘 되는 게 보이잖아요, 방송 쪽 커리어로. 또 그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복직을 해야겠다.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복직을 하려면 커리어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저 마지막 커리어가 SBS 미디어넷이었는데 거기서 퇴사하고부터 뭐 한 1년, 2년이 비는 거죠. 그 비는 동안 뭐 했니? 저는 뉴미디어 PD에 도전했습니다. 그 이력서를 쓰려고. 네, 그래서 유튜브를 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지 이 이력으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죠.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아니면은 돈을 굉장히 쫓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의미, 뭐 좋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 얘기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돈이 어디 있냐면요, 네.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불만에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야, 너 좀 고분고분해야지. 5만 원만 내시면 고분고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주원규야, 넌 돈 그렇게 벌었다면서 영상에 댓글 자막 하나 한다니? 자막 좀 달아라. 네, 한 편당 500원만 내시면 자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정리 좀 해줘.
그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클래스 101을 런칭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그게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거죠. 누군가의 부탁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얼마가 입금되면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난 그런 거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가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얼마쯤 받으면 그거를 할까? 그걸로 생각을 바꾸면서 좀 돈이 잘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어떤 선 같은 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불법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거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그거는 아무리 큰 돈을 준다 그래도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냥 기분상 하기 싫은 거, 예, 그런 거는 입금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돈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요. 왜냐면 그 팔로워를 많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뭔가 자기 브랜딩 한다고 해가지고 컨텐츠도 올리고 해서 또 어떻게 잘 해서 팔로워도 모으고 구독자도 많아졌는데 여전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래픽, 손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 더 좋아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손님들을 의도를 가지고 모으면은 훨씬 더 이 상품을 붙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조회수를 얻고 싶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막 불펌도 막 해요. 막 드라마 잘라서 올리고, 쇼츠로 막 드라마 잘라서 올리고 뭐 하고 해서 조회수가 늘어나요. 근데 그게 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데, 그 조회수, 그 손님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떤 얘기냐면, 명품 가방을 판다고 해볼게요. 이 공간이 굉장히 명품 공간이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명품 가방을 하나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냥 길에서 길에 서울역 앞에 다니는 1000명한테 그 한 개를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백화점 명품관 안에 들어와 있는 100명한테 파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다. 당연히 후자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파괴력이거든요. 최소 10배는 넘는다. 아니, 10,000명한테 판다 그래도, 만약에 서울역 앞에서 10,000명을 마주친다 그래도 그 10,000명한테 이 명품 가방 하나를 파는 거랑 백화점 명품관 안에 들어와 있는 100명한테 파는 거랑 100배 차이가 나도 이 안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슈퍼리치가 되는 크리에이터들은 뭐냐면, 이 명품관 안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10,000명씩 데리고 있어요. 뭐 10억, 20억씩 연애 버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런 타겟된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있는 수만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은 그냥 조회수만 올리는 것이 무작정 좋다고 생각하죠. 조회수 올려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건 애드센스만 노리겠다는 건데, 그걸로는 답이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돈도 벌고 싶고 팔로워도 모으고 싶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가격 얘기를 하고 판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썸네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보를 줄게요. 이거 다 무료 정보입니다.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 지금부터 사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사람들 기분 상하지. 근데 딱 처음 표지가, 자, 이거 파는 겁니다. 파는 거구나 하고 들어갔어. 근데 팝니다 이래. 그러면 기분 상할까요? 안 상해요. 그냥 대놓고 하면 조회수가 적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람 100명의 파워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 10,00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난 이거, 자, 지금부터 올라가는 영상은 판매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구매해 주신 분들은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근데 아닌 듯이 막 그런 강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 듯이 팔아라. 아닌 듯이 하다가 저격당해 채널 날라가요. 진짜로. 내가 날라가 봤잖아. 뭘 아닌 듯이 해. 대놓고 해야지. 근데 대놓고 하는데 어떻게 진실되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이게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유료인데 무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잘라가지고 유료다, 나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좋죠.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팔 거면 파는 게 문제인 건 아니니까. 네. 내가 파는데 뭘 줄 건지, 주는 상품도 괜찮아야 될 거고, 그러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 진짜. 그리고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랑 이거 물건 있잖아요. 근데 손님이 많으면 물건이 별로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크리에이터가 판다는 거는 내가 아니더라도 원래 잘 팔려. 근데 그거에다가 나를 얹었기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그런 물건을 해야지. 원래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그거를 나기 때문에 사줘.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상품성, 퀄리티는 보장이 무조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내 고객들이 원래 사는 거예요. 뭐 미혼들을 위한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젖병을 절대 안 살 거야. 왜냐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젖병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파니까 좀 사줘라. 근데 너 채널이랑 안 맞아. 그거 파는 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좀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원래 사. 원래 살 거야. 이 사람들은 원래 이거 써. 그런데 내 이름을 좀 얹을 뿐이야.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깨야 되는데, 내 팔로워들은 내가 사라 그러면 무조건 사, 이런 생각에 빠지면 장사하기 글렀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을 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다라고 해서 컨텐츠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설정부터 고객 관리, 품질 관리, 여러 것들이 기본적인 네. 비즈니스 마인드가 장착돼야 비로소 컨텐츠도 만들고 돈도 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어서 방금 전에 날라가 봤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날라갔을 때 겪었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도 있었을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사라지는 경험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공든탑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그때 기분은 좀 되게 쇼킹했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음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냥 그렇게 했죠. 뭐 힘들어도 똑같이 사는 걸 잘해요. Keep going. 그거를 저는 제가 멘탈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나면서 저에 대해서 좀 자각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을요? 내가 멘탈이 세구나.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제로 베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왜 제로 베이스냐고 해서 봤더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진다면 나는 그때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썼는지? 아주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알바부터 해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근차근 내 일을 해 나갔다고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이 왔다고는 하더라도 제로 베이스는 또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제로 베이스가 된 거죠. 회사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클리어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세도 그대로 나가고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서버 이용료나 뭐 별의별 비용들이 계속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다음 해가 되면 내야 될 부가세도 기다리고 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법인세도 기다리고 있고, 해야 될 비용들은 계속 앞으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 완전히 다 없어졌고, 다시 그때 수입이 완전히 빵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저는 다 써봤어요. 써보셨다고요? 네. 어떤 걸 쓰셨어요? 복구 계획에 대해서. 예,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쓰고, 그거를 날짜별로 배열하고, 저의 캘린더가 원래 되게 계획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획들을 캘린더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표를 행위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실제로 하는 행위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뜬 소리예요. 그냥 뭐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거를 행위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이냐. 근데 행위로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내 스케줄러에 넣어놓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온 저 친구가 그 작업을 했죠.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뒤부터 다시 캘린더에다가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이거 넣어 이렇게 다시 계획표를 채워 넣기 시작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거기서 가장 자기만의 어떤 열쇠라고 하는 게 그 메모인가요? 스케줄러에 써놓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예를 들어서 나 인스타그램 1000명 만들 거야.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행위로 바꿀 거냐. 그러려면 뭘 해야 돼? 그거를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할 수 있는데 그냥 목표만 주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적으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을 써요. 그다음에 세부 계획들이. 네, 그다음에 이거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만큼 내가 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반드시 세운다. 그래야 이제 행동으로 이어진다. 근데 계획도 목표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목표로 세워놔. 예, 살 빼기. 아, 예. 그런 경우 있죠. 예, 계획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100% 실패해요. 왜냐면 얼마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사람이 가진 시간이 무한해요? 아니에요. 24시간에 자는 시간 빼고 그 밥 먹는 시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달성하는데 그 행위 하는데 너 몇 시간 걸려? 이거를 자기 몰라. 그러면은 자기 인생에서 얼만큼 배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면 그럼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할 때 시간 재봐야 돼요. 얼마 걸리는지.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개발에서 우선순위,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측정 가능한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 얼마가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세부적인 행동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직원들은 전 직원 다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 편집하세요. 근데 처음 할 때는 스케줄러에 넣지 마세요. 편집할 때 초시계를 켜고 얼마가 걸리는지 몇 초인지 재보고 끈 다음에 다음번에는 그 시간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자기 일정표에 넣어서 주말 업무 보고에 넣으세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이래요. 뭐 하면 어떤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예스가 있고 무조건 노가 있어.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스스로 몰라요.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무조건 예스야. 뭐 할 수 있어? 예스 예스 이러다가 그 사람 번아웃 와서 집에 가요. 에?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노 노 노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서로 막 감정 상하다가 그냥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40분 걸리는데 지금 지난번에 시킨 것 때문에 나한테 이거를 40분을 하려면 어떤 걸 빼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업무가 정리가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요청한 거죠. 만약에 자기 스스로 그거가 다 파악이 돼 있고 스스로 다 아는 사람이면 그냥 대화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몰라요. 너 유튜브 하는데 얼마 걸려? 썸네일 잡는데 얼마 걸려? 몰라. 왜냐면 계속 하려면 하루도 쓸 수 있고 대충 하려면 10분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정도 퀄리티로 하려면 얼마 걸려가 없는 거예요. 네. 너 편집하는데 얼마 걸려? 몰라. 데드라인을 나한테 정해달래. 자기 능력치를 내가 어떻게 데드라인을 정해줘요? 자기 능력치는 자기가 아는 건데. 그럼 편집할 때 이 정도 퀄리티면은 얼마 걸렸는지 나한테 알려줘. 그런 거죠. 근데 나의 업무 퀄리티와 내가 걸리는 시간을 알아야지 내 목표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고 과거에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목표를 행위로 바꾼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측정해서 파악한다. 그건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 예, 근데 이거를 원래는 뭐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그 저랑 같이 일했던 현승원 대표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는 초 단위로 해요. 이거를 초 단위로 측정을 하고 심지어 이제 어디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도 다 측정을 해놔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 계획에 명확하게 넣는 거죠. 이어서 또 이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기존의 신사임당 채널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채널을 여셨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이름이 뭐였죠? 그 노아, 노아 AI, 네. 그 다음 뷰트랩도 지금 새로 네. 하셨고, 이런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 내가 뭔가 세상에다가 던지고 싶어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굳이 무료로 주지 않아도 될 유튜브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보여주고, 이미 대형 채널을 판매해서 나한테 경제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한다는 게, 주원규라는 이 사람은 세상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70세부터 100세까지 산다 그랬을 때 70세부터 100세까지 30년 정도는 진짜 물리적인 이유로 뭔가 지금처럼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70세까지 지금 제가 40인데 거의 39이니까요. 그럼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듯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과를 본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은 걸리는데 한 3번에서 6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3번에서 6번 남은 내 인생의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꽃을 피워보고 싶은 거죠.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세요? 그럼 뭐가 됐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달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으로 보면 사업이고 유튜브고 프로그램이고 할 수 있지만 이거 합치면은 또 뭔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도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뭐 그 심지어 막 1,000만 원 버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2, 3천 버는 것도 엄청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는 거 그거 재밌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망한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전 그냥 그거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보는 게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없어요.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냥 해보는 거. 아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많았을, 이제 회사가 엄청 크고 있었을 그때는 망설임 때문에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완전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망설임이라든가 네. 더 도전하고. 그러면은 과거에 망설여서 못했던 거,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네. 있으신가요? 저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글로벌 서비스. 네. 글로벌 어떤 그 뷰트랩 말씀이신가요? 네. 유튜브는 이제 시작인 거죠. 유튜브는 시작이고요. 제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모든 SNS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SNS의 가치를. 인스타그램의 가치, 팔로워 한 명당 가치, 조회수 하나당 가치, 라이크 하나당 가치.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손님, 물건, 서비스. 근데 손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주고, 서비스나 물건이나 서비스 있는 사람에게 손님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밸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자본이든 서비스든 아이디어든 이런 거를 주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지만 첫 번째 파트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그 채널을 잘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관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관리를 한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 느꼈던 거는, 보통 우리가 뭔가를 달성할 때 엄청 큰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 되게 애를 쓴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사임당님이 오늘 하신 말씀, 그 주원기 PD님이 하신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걸 잘하려고 할 뿐이다. 오늘 하신 말씀 가감 없이 세상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